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업무계획 청취 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또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기획팀 이광수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이인수 팀장입니다. 환경지도 1팀 한재혁 팀장입니다. 환경지도 2팀 황규석 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 김용문 팀장입니다. 기후대기팀 김보석 팀장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 사업이 2건, 신규 사업 1건, 계속 사업 3건, 또 안성형 그린뉴딜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쪽입니다. 환경과 부서 정책 방향인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환경도시 안성을 실현하고자 기후 위기 및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가축 분뇨 및 환경 오염 배출 물질 배출 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서 행복한 환경도시 안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성형 그린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공도읍 만정리, 용도리, 승두리 일원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맞춤형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수소 충전소 운영, 또 운행차 저공해 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생태 복원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금북정맥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또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서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주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테마별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소 집중 점검을 수행하여서 쾌적한 환경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는 가축 분뇨 배출 업소에 대한 중점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축산악취 저감에 총력을 다하며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서 체계적인 가축 분뇨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질 오염 저감을 위해서 한강수계 또 금강수계 진이천 수계 지역의 수질 오염 총량제를 시행하며 체계적인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해 비점 오염원 영향이 높은 지역을 비점 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6주에 2021년 환경과 중점 사업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죽산면 칠장산에서 서운면 옆돈제 구간으로 총 74.6km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 50%를 포함한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를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2022년 일부 구간 우선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연도별 국비 지원액이 한정되어 있어 우리 시의 계획대로 연초별 국비가 교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적정 시기에 국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적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내 외부 요인에 따른 맞춤 방안으로 총 5개 분야 2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에 따른 세부 내역과 실적은 제출된 자료 7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5개 분야 21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그 작년 10월 7일에 고시한 공도지역의 그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수직정원, 미세먼지 쉼터, 안심 차단벽 설치 등 그 미세먼지 특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그 시민들께서 미세먼지로부터 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그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 10쪽의 그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입니다.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존에는 그 환경단체에서 일부 구간에 대해 퇴치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그 안성시 소하천 88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퇴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실태 조사를 2019년부터 20년까지 2년간 그 실시를 하여 소하천 그 88개소에 대한 생태계 교란식물 그 현황 파악이 완료된 상황으로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그 읍면동 그 평가 지표를 수립하여 그 예산 재배 등을 통해 퇴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11조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금석천 그 하류 지역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해서 도심 내 그 친환경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그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구간은 그 알미산 공원부터 안성천 그 합류부까지 1.4km이며 총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현재 그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그 진행 중이며 편입 토지 매입 및 행정 절차 등을 적극 이행하여서 2023년도 12월 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리 대책입니다. 환경부 야생 멧돼지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표준 행동 지침에 의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그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1년 총 33명의 그 유해주소 피해 방지단을 포함한 4개 반 76명의 그 대응팀을 구성 운영 중이며 2019년에 야생 멧돼지 502마리를 포획하였고 작년에 397마리를 포획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그 600마리 포획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야생 멧돼지 그 집중 포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우리 지역 내에서 그 ASF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13쪽 그 테마별 환경오염 배출 물질 배출 업소 그 지도 단속입니다. 대기, 폐수 배출 시설, 또 소음, 비산먼지 등 그 산업 및 생활환경, 또 가축 분유 배출 시설 등 그 총 3가지로 구분하여서 연중 그 집중 관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그 가축 분유 악취 저감을 최우선 목표로 가축 축종별, 지역별 중점관리 지역 지정으로 우선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평택지청, 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또 안성경찰서와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지도 단속 시스템을 마련해서 축산 악취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그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그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서 축산 농가의 그 인식의 그 개선은 물론 또 악취 가축 분유 관리 방안도 그 함께 마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성형 그린 뉴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작년 그 7월 14일 발표한 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응하고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13일 그 안성형 그린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0월 28일 안성형 그린 뉴딜 정책 보고회 개최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안성형 그린 뉴딜 사업은 2025년까지 85개 세부 사업을 사업비 약 7,117억 원을 투자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12% 감축, 일자리 약 5,700명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그 예산 반영 분석 결과 계획 대비 64%인 723억 원이 본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국비 지원 변경에 따른 그 예산 축소 또는 변경 사업 이외에 사업 계획이 용역 중이거나 설계 중인 사업은 추후 예산 반영을 통해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과 또 멀티 스마트 가로등 지원 사업, 또 스마트 보안 등 원격 시스템 구축 사업 등 그 3개 사업을 사업에
추가 반영하여서 세부 사업을 현재 그 85개에서 88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그 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철 의원님. 예,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이제 13쪽인데요. 테마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서. 물론 이제 가축 분뇨도 냄새가 많이 나지만은 우리가 일반 그 공장에서 제조를 할 때 뭐 용접을 한다거나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소음하고 그 냄새가 굉장히 그 이렇게 많이 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제 페인트 칠은 이렇게 집진 시설이 있는 실내에서 이렇게 해야 맞는 거고, 또 용접 역시 이게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밖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저기 전문 용접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문 용접은 실내에서 이것도 역시 집진 시설을 갖춘 곳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어떻게 제 얘기가 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이런 그 제조를 하는 공장들이 뭐 산속에 있다거나 아니면 뭐 공단에 있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게 주거 밀집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공장에서 이런 시설이 집진 시설이 안 갖춰놓고 이걸 야외에서 페인트 칠도 하고 용접도 전문 용접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단속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시에서 강력한 단속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주거 밀집 지역에 이런 그 집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야외에서 이렇게 제조를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다가 이렇게 집중 관리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환경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 마냥 이렇게 저 악취가 지역을 한정해서 판단을 해보면은 생활악취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제조업소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발생된 악취하고 이제 축산악취로 구분이 되는데 비율로 보면은 한 축산악취가 한 50% 육박하고 오히려 더 일반 사업장에서 나오는 악취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보면은 대부분 민원 업체가 제조업소에서 네. 커다란 구조물이나 이런 걸 이제 발주를 받게 됩니다. 무슨 뭐 교량의 무슨 저기 상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에서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나오고 또 그런 쪽에서 도장 시설이 운영이 되다 보면은 대부분 전 도장 그 성분이 그 휘발성 유해한 물질이 많이 포함된 성분들이에요. 그 VOC라고 그랬는데 이런 게 좀 휘산이 되면서 주변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사전에 기도적으로다가 또 그렇다고 기업체에서 그런 구조물을 발주받으면 또 커다란 사업을 발주받은 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할 경우에는 뭐 집중적으로다가 한시적으로다가 기한을 정해서 또 짓고 도장 시설을 하는 시간을 좀 정해서 운영을 하는 등의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서 같이 기업도 윈윈하고 시민들도 윈윈하는 방향으로도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손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지금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게 지금 사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네. 여기 스마트물 자원 재원 관리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 물을 어떻게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안성에서는 그런 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그 물 관리는 가장 이제 최근에 많이 적응해낸 게 그 저영양 개발 기법이라고 그러고요. 그 물순환 체계를 이루는 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포장을 해도 투습 블록이나 투습 포장을 해서 그 포장층도 이제 그 지하로다가 물이 스며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든지 해든지요.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다가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단 저희가 좀 크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180억을 투자를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안성 하수종마 처리장 네. 그 처리수를 네. 금속정 상류로다가 그 다시 아,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 포함 되는구나. 예, 예. 그래서 재활용수를 높여서 하천의 그 물량도 수량도 좀 높이고 또 수량이 높아지면은 그 하천 내 그 생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미소생물이라든지 이런 게 더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행히 공모사업에서 그 확정이 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나 또 하나 아까 그 저영은 얘기했지만은 일반 저희가 좀 요구하는 게 빗물 재활용이나 중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수도에. 예, 중수도 개념도 좀 더 지금만큼 저 제도상으로 있기만 한 거를 그 현행화하는 방법으로다가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최소한 아껴 쓰고 또 쓴 물을 다시 재활용을 하면서 그 자원화 시키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좀 운영을 하려고 특히 이제 건축과라든지 그 관련 부서 있지 않습니까? 뭐 도로시설과라든지 또 우리 그 또 산림녹지과나 이런 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같이 좀 공유 사업으로다가 좀 우리가 계획서에 요소 좀 크건 작건 간의 사업 범위를 좀 넓혀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양 택지 개발 안에 중수도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있었죠? 지금 현재 이제 그 아파트 빗물 저류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빗물 저류지? 예. 그 저기 하고 내가 알기로는 중수도로 알고 있는데? 중수도 개념은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번 쓴 물을 그 다시 10% 한번 10% 정도 재활용하는 게 그렇죠. 중수도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엔 청소용수나 화장실 용수 다시 쓰게끔. 아양 택지 개발 내에 그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관을 하수종말 처리관에서 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환경과하고 거기 택지 개발 내에서 이 승인받는 문제에서 좀 문제가 좀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게 이제 저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180억 들여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금속천으로다가 다시 리턴해가지고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개념으로 그 택지 개발 내과장 다시 리턴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네네. 그거는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돼 있어갖고 그 운영 관리를 이제 어느 부서 할 건가? 그걸 여쭤보는 그 거예요. LH에서는 자기들이 조성을 했으니까는 네. 이거를 저기 환경과에서 좀 관리 좀 해줬으면 한다는 식으로다가 좀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그 승인 여부부터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관리부서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보시는 사안이구나.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수차를 보면은 네. 물을 어느 곳에 지정된 곳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내천에 있는 물을 받는 겁니까? 지금?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그 처음에는 그 수박용소나 수도용소를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는 비용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을 알고서는 저희가 지금 올해는 좀 그 하천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쪽에서 네. 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가연 취수장 같은 데는 좀 취수 저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좀 담을 수 있게 좀 전적으로다가 소방용소나 수돗물 위에 좀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물 사용 비용을 좀 줄이고자 그런 쪽으로다가 올해는 좀 지침을 바꿔서 내려보냈습니다. 읍면동에. 아니 하천에서 쓰는 것들은 AI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예. 사람도 출입을 이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물 자체를 쓰게 되면 그 안에서의 그게 발생되는 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장소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네. 그게 이제는 아무 때서 취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그 철새들이 그쪽에서 지나가서 잠깐 뭐 쉬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영향 줄 걸로 해서 판단 안 해봤는데요. 저기다가. 네. 이 물 문제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긴급하지 않아서 그런데 시발료값보다 물값이 어떻게 보면 더 비싸요. 지금 예, 물 예. 사 먹는 물을 보면. 근데 물
에너지에 대한 물을 우리가 이거 지금 신경 써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앞으로 이 문제는 이슈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점점 이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다가 이제 정책 방향을 저희한테 이제 많이 지침이 내려오고 또 이렇게 시행을 하라고 촉구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마냥 아마 이제 벼랑간에 이렇게 전환은 어렵겠지만은 그 시행 가능한 게 이제 여기저기서 정착이 되고 또 그 성능이 또 확인이 되면은 그렇죠. 점점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노력 좀 해주세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일 의원님.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환경 오염에서 이제는 그 가축 분뇨가 이제는 환경가로 넘어왔잖아요. 네. 이게 이제는 저도 이제 축산을 하고 있지만은 네네. 이게 이제는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비육이지만은 네. 이게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뭐 최고 단계는 돼지, 닭, 네. 그다음에 낙농, 네네. 비육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게 이제는 그 도로 있잖아요. 뭐 강원도로 일주 같은 경우에는 처리장이 2개 아니에요. 농협하고 이제 장암께 있는데 그 처리장이를 가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갔느냐면은 보통 강원도로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부속도 해가지고 또 넘어가려 하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감당이. 그래서 도계 넘어가고 그러는 거는 좀 완화 같은 거 이렇게 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그 파트는 전 저희가 다루기보다는 축산정책과에서 네. 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다뤄줘야 할 부분이라 좀 사료가 되고요. 지금 의원님 거창해지는 것 마냥 저희는 전 지도 그 가축 분류에 대한 지도 단속 업무를 좀 이름을 받았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 네. 지난주에 저기 그 축산 그 단체장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요구되는 게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게 축사는 이제 주변 축사 위생 문제하고 악취다. 네. 그래서 저희가 환경과에서 지도 단속을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좀 긴장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는 그 홍보하고 교육을 좀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아마 시내 이제 그 가축 분류 집중 그 홍보물이 아마 게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축 그 악취를 상대로 봤을 때 제로화는 사실상 저희가 좀 실현이 어렵다고 보고요. 최소한 좀 감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지금 정책을 1차적으로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적기 그 분류 배출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속도 그 절차 운영하고 또 시설 보강 차원이 좀 많이 좀 투자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 좀 개선 명령이나 지도 점검하고 또 재발되는 데는 좀 엄격하게 점검을 해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좀 할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업무를 이제 받아가지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의외로다가 그 축산 농가의 인식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되는 형편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직원들이 좀 민원이 나서 나가 보면은 스스로 좀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은 좀 같이 이행을 할 생각보다 남 핑계를 먼저 대요. 어느 농가도 없고 어느 농가도 이런 저기가.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일반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보하고 그 교육을 먼저 생각을 한 게 그 축산 농가에 대한 인식이 먼저 우선이 되었다는 게 이제 급선무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려도 집중 단속으로다가 좀 들어가면은 그 시스템이 서서히 좀 점검이 좀 완료가 맞춰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그날 전 회의할 때 전 축협 조합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요구드린 사항이 시범 농장을 축협 쪽에서 한 지역별로다가 한 서너 군데를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가축 분류나 이렇게 적정적으로다가 왜 그걸 요구를 드렸냐면은
일반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 뭐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농가들이 지금 지역에 좀 있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그런 요구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에도 좀 관심을 갖고요. 또 이쪽 뭐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벼랑간에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이렇게 저기는 어렵더라도 상당 부분 가축 악취를 그 지역 내에서 줄여나가면으로 인해서 시민들께 불편을 지금보다는 더 훨씬 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이제 환경이니까 이제 악취나 이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포화 상태가 되다 보면은 네, 이제 분뇨 처리장에 이제 오버가 되면은 이제 밖에 나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네. 일반 이제 공터나 이런데 예, 그 옆에 예. 밭 같은데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이제 비닐을 이제 덮어놓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미쳐 나가지는 못해. 아니 부속이 안 되는데 못 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 안성에 우리 분뇨 처리 장을 만들래도 지금 만들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만들 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님비 현상으로 해서 안 하고 있는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네. 못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질라래도 옆에 그 주위 사람들이 못 그러니까요.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예. 아, 그래? 예. 그래서 못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근데 1차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는 그 환경 행정을 해보면은 네. 저희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좀 정확하다는 느낌이 있는 게 저희가 이제 환경과에서도 과거에 이제 폐기물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자가 처리로다가 그 소각장하고 그 매립장 질 때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저기 지역 내에서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게 완비가 되니까는 나름대로다가 처리 시스템이 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진 않았더라도. 근데 축산 분뇨 쪽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인식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그 담당 부서나 이렇게 저기에서 좀 힘이 들더라도 좀 갖추는 것도 하나의 좀 방안이라고 좀 생각을 언뜻 들어요. 들고 또 그런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해야 정책도 원활하게 지역에서 먹혀 들어가는다. 그런 생각을 좀 일반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갖고는 있는데 좀 더 협조가 좀 필요하죠. 또 축산농가나 그 단체 또 축협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좀 갖고 해야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선진 축산 체계가 좀 유지가 되고 발전이 더 될 걸로 좀 판단을 해봅니다. 감히. 그래서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꾸만 저는 업무들이 이렇게 떠밀듯이 이런 현상이 좀 나고 그렇지 않느냐. 감히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요. 하여튼 간에 기반 시설은 좀 조기에 그 축산농가에서 협력을 해서라도 갖춰줘야 되는 게 또 아마 그런 조건만 만들면은 그 담당 부서에서 국비나 도비는 얼마든지 갖다가 아마 설치 가능할 걸로다가 저는 좀 판단해 봅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요?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거요? 축산과에서 해야죠. 정책적인 저기서 다. 정책적인 건? 예. 이게 이제는 딴 데 이제 대덕이나 금강면이나 이런 저기는 사실은 이제 마리수가 이렇게 어느 정도 많지 않잖아요. 네네. 이제 면적에 비해서. 네. 근데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몰려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농지나 그런 거를 이렇게 계산해도 가축 분노가 남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그 농협 퇴비나 개인 퇴비화를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만들 장소는 없고 또 집에서 그거를 이제 부속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딴 부속해서 자기 농경지로 가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뿌리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뿌렸다가 그렇죠. 다 그냥 절단나니까 그래서 하여간 축산농가들이 하여간 고심이 많아요. 걱정하고 있는 네.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제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축분이 이제 많이 나오면은 해서 그 퇴비장이나 이런 게 좀 시설이 모자라요. 네. 모자라다 보고 또 이제 작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부숙도 또 검사가 의무가 되기 때문에 더 저장 시설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각 농가에서도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퇴비 저장 시설, 그 밀폐된 저장 시설을 더 확보를 하던가
아니면은 축분이 배출이 덜 되게 축산 가축을 종류 좀 수질량을 좀 줄이던가 이런 방향의 좀 과감한 선택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선택은 안 하고 오로지 이제는 그런 저기로다가 말씀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대응이 없어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도 점검을 하면서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점점 자꾸만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 내에서 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저 축산에서 환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네네. 이제 가축 먹이는 사람들이 이제 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 요즘 어려운 세상에 참 이게 또 환경에 뭐 악취 난다고 하다가 재봐야 재는 기계 가지고 하면 나오지도 않잖아. 지금 이제 관능법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 축산 농가들하고 자꾸만 이제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하고 또 가서 어떤 때는 좀 귀찮게도 좀 해주면서 그 시스템을 좀 마련하는 방향으로다가 그것도 이제 조기의 방향을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건 걱정 안 하시게. 환경과에서도 이제 지도 단속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 이제 어차피 뭐 축산 정책과에서 뭐 TV 뭐 이런 시설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지만은 네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그런 그 사업 같은 거를 같이 뭐 공동으로 해가지고 만들게끔 한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 저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걸 안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여건으로다가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좀 판단해보고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 저 축산 폐수 단속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직원이 셋, 네. 팀장 하나 이렇게 4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가축이 지금 총 합계가 2,100군, 2,200군데 되잖아요. 네네. 2,200군 되면 보통 많은 게 아니걸나? 다는 할 수는 없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은 좀 우심 지역하고 네. 또 우심 지금 업체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이제 중점을 일단적으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다 점검을 한 번씩 해놓은 걸로 했는데 일차적으로다가 저희가 효과가 좀 빠른 방향으로다가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가 이제 많이 밀집된 데가 일죽, 미양 이 정도입니다. 양성도 좀 그렇고 또 저기 고삼 쪽도 대관리 쪽도 좀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다가 좀 먼저 좀 일차적으로 하고 그런 데 속에 좀 시스템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 다 전체 또 한번 또 점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시면 우리 금북정맥 탐방로 조성하고 관련해서요. 네. 지금 그 사유지 현황 파악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설계 중이라 저희가 한 90%는 파악을 했습니다. 하고 확정을 아직 설계가 좀 확정이 되면은 이제 마무리 확정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매입할 부분은 매입을 하고요. 또 사용 승낙 얻어서 사용할 부분은 사용 승낙해서 구분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돼요? 일단은 매입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많이 잡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탐방로 초기에 주차장이라든지 그 인포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건물을 져야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하고요. 재산 침해가 좀 없도록 그리고 이제 나머지 등산로 주변에 이제 국유지라든지 이런 걸 빼고선 사유지가 혹시 높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 토지주한테 어차피 개발이 좀 불가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라도 좀 사용을 해야겠다 등산로로 사용 승낙을 좀 받는 방향으로다가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여튼 저기 빠트림 없이 좀 사전에 전부 현황 세부적으로 하셔서 네네. 사전 협의를 좀 충분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여튼 과거에 그 우리 금강 박두진 둘레길도 애초에 여튼 이제 탐방로 이전했던 게 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여튼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일부 여튼 변경이 되거나 네. 뭐 한 사례도 있고 하거든요. 이게
그 또 빠뜨리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추진하다가 이게 이러한 문제가 또 부딪히고 한다고 하면 그 사업 자체가 여튼 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 좀 사전에 지금 현재 설계 기간 동안에 좀 충분하게 좀 파악하셔서 네.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환경부 지금 생태문화 탐방로 그 예산이 그 연도별로 뭐 좀 실링이 한도가 있는 모양인데 지금 국토비 확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수년간 장기화된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 저기 서운산 그 휴양림의 뭡니까? 목재. 체험- 목재 체험, 네. 목재 체험 네, 체험관 네, 같은 네. 경우도 뭐 그 계속 사업도 축소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지금 중단이 됐다가 이어졌다가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지는 상황이어서 여튼 좀 적기에 교부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네네. 일단 공사가 만약에 시작이 되면 저기 칠장사 쪽부터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직 이제 그러한 부분은 아직 설계가 나온 다음에 좀 판단을 설정은 하실까요? 안 됐는데요. 네. 가장 이제 센터 부분이 이제 금강 저수지 주변이에요. 그 뒤에 네, 박진 네. 둘레길 그 옥전제 타고 올라가는 길 그쪽에.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쪽부터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센터기 때문에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칠장사하고 또 청룡사 쪽도 같이 이제는 아마 올해 설계 끝내면 올해는 1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안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 미세먼지 종합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환경대 연구 영역이 마무리가 됐나 봐요. 네네. 네. 예, 여튼 뭐 그 결과 내용은 뭐 공유하셨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 이 뭐 시책 앞으로 시책 추진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뭐 결과물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기존에 용역 전에라도 이제 저희가 이제 감 잡고서는 또 미리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 사업보다는 저희가 좀 관리 측면에다 좀 많이 주력을 하게끔 나왔어요. 이제 미세먼지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월경성으로 오는 부분이 지금 한 60에서 70%가 되지 않습니까? 안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저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그 충남권하고 같이 그 협약을 또 지사님께서 맺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전에 그 보령, 서산, 흥성, 당진, 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이렇게 또 협의체도 좀 만들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탈석탄 금고도 저희가 좀 참여를 했었고 또 화력발전소에 대한 또 정부나 이럴 때는 그 운영 좀 제한하는 방향도 같이 검토가 돼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큰 소득은 산자부에서 작년에 그 평택항에 그 화물선이 들어와서 대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거주해야 됩니다. 그 한 달, 두 달씩 뭐 짐을 내리거나 싣기 위해서 저기 대기를 하는 그 큰 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배에 거기서 생활을 하면은 뻥커 씌울 떼면서 많이 뽑아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그 배에다 직접 전기를 그 뻥커 씌워 안 쓰고서는 그 사용 가능하게끔 그런 시스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예적인 것부터 같이 협력해서 강화를 해나가고 있고 저희는 내부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시민들께 그 미세먼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측정망이라든지 알림이 그런 사업을 주력을 했고요. 또 그 경로당이라든지 또 어린이집 실내지 공기 측정이나 이런 것부터 좀 하면서 대응을 했고 또 아니요, 그- 저기 관장님, 저기 네네. 과장님, 좀 말씀이 길어지시니까요. 그 제가 지금 그 안성시 그 미세먼지 부분에 대한 종합 대책하고 우리 남북권 협의회 진척 상황 이걸 전반적인 걸 지금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환경대에서 여튼 연구 그 국비 지원 받아서 지금 연구용 마무리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성시장이나 뭐 이런데 뭐 집시수 관련해갖고 지금 그 협의회에서 일정 정도 뭐 그 진행되고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그 연구 용역 결과를 제가 보지는 못해서 가능하면 지금 국비로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여튼 이제 그 용역을 수행을 했으니 그리고 실제 또 그 우리 현장 단위의 그 집시설 부분에 대한 그 설계와 관련해서 협업 체제를 갖고 지금 나름대로 뭐 진행이 된 바도 있으니 예, 그러한 이제 지역 내에 든 대학의 연구 결과 자체가 그 좀 우리 시책 사업으로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말씀을 네네, 알겠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저기 10쪽에 지금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특지 사업이 있어요. 네. 계속적으로 지금 시행을 해오고 계시는데 그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책자에 지금 그 도표 자료가 네. 전년도 기준으로 지금 파악하신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저 19년도부터 2년간 네.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한 걸 갖고서는 저는 올해 네. 택지 사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 조사 또 실시할 겁니다. 추가 조사도요. 예, 뭐 지금 현재로는 요거 기초로 해서 전체로 읍면동 지금 평가 지표를 지금 만드시겠다는 거고, 네네. 그러고 나서 지금 4월부터 실태 조사 지역 선정해서 다시 진행하면서 8월부터는 실제 그 제거 작업을 좀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여튼 이제 이 돼지풀이나 가시밭 같은 경우가 이 뭐라 그래야 돼? 종자 그 열매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예, 맺혀서 여튼 이 터지기 전에 여튼 이제 이 네. 시기를 적기에 여튼 이제 제거하는 게 여튼 핵심이라고 그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내부적으로 좀 준비 좀 철저히 하셔서 제거 작업 부분에 대해서 여튼 일실하지 마시고 적기에 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린 뉴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 수립하셔서 시행 뭐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종합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튼 이제 시행하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시행의 문제 자체가 우리 환경과뿐만이 아니라 안성시 이제 전 부서 단위에서 여튼 이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매년 여튼 이제 본 예산 전에 이제 증기 수립하고 뭐 시작하는 우리 행정 절차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전체 그 예산 설계할 때 각 부서 단위의 신규 사업부터 한번 이렇게 전체로 검토해 보시면서 이 뉴딜 사업 부분에 대한 계획이 결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전적으로 좀 결합을 해갖고 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네. 좀 그 성과 지표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추가적으로 질의가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도 환경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